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리한 영상. Still not seeing anything so far. I'm about to leave. What the? Yo, saw that. 한밤의 공동묘지에서 사람을 감지한 자동차? 황급히 눈을 돌린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 Yo. 뭐야? Saw that. Nobody's around. 공동묘지에서 Nobody's 영혼인가? here. This is 영혼을 about right 느낀 there. 건가, Other 이게? than that, 근데 또 장소가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나타나는가 하면 Oh my God! 심지어 다가오기까지 하는 의문의 존재. 저 있나? 진짜 없는 거죠? 대체 자동차가 감지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2020년 8월 미국의 오마르라는 남성이 자신의 차가 유령을 감지한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동차 뒤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오마르의 자동차. 없는데? 하지만 차에서 내려 확인해본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섭다. 오마르는 그 지역이 과거 원주민들의 매장터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찍힌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는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또 있어? You see that? You see that right there? 오토바이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다. What the? 심지어 모니터 속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근데 다가오다가 없어지네. 탄 거지, 차에. 에? 너무 무섭다. Yo, what the hell? 영상을 본 몇몇 이들은 모니터 속 사람들의 정체는 단순히 자동차가 묘비들을 잘못 인식한 결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동일 모델 차량을 운전하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 인터넷은 곧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이 기이한 순간을 포착한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이건 진짜 뭐야? 그치. 게다가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온 듯한 개가 감지되는가 하면 어린아이까지 등장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욱 깊어져 갔는데 공동묘지니까 더 유령 같아 보이는 거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자동차가 허공에서 감지한 정체불명의 사람. 이 차는 정말 유령이라도 보는 것일까? 자동차 모니터에 나타난 의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이번에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바로 유령 보는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너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상이 올라왔었고 화제가 꽤 됐었죠. 근데 유령 맞는데요.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왔죠.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왔죠.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왔죠.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고 해서 사실 기계가 그 감지하는 것 자체를 고스트 인 더 머신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가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빛이 있을 때 보이는 거랑 빛이 없을 때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다르죠. 왜냐하면 빛이 많을 때는 이게 빛의 신호가 많으니까 내가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여서 최대한 많은 신호를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이게 또 빛이 별로 없으니까 더 많은 신호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감지한다라고 하는 게 알고리즘이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를 정해놔야 되는 거라서. 야, 지금 벌써부터 흥미롭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신데 일단 우리 과학자분들의 가설을 듣기 전에 다빈치 노트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직접 영상 속 해당 차량을 몰고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국내의 한 터널에서 유령을 감지했다는 증거 영상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은
이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다빈치 노트가 나섰다. 유령이 나타났다는 장소에 직접 가보기로 한 제작진. 첫 번째 장소는 문제의 영상과 같은 조건을 갖춘 터널. 터널이란 장소 자체도 뭔가 좀 음산해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항상 어둡고 네. 컴컴한 탓에 온갖 괴담의 단골 장소이기도 한 터널에서 과연 유령을 찾을 수 있을까? 2km 남짓한 길이의 터널을 달려보는데 안 나왔어요. 감지되지 않은 유령. 한 번으론 부족한 걸까?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이번엔 무언가 나타날까? 사람의 형체 비슷한 것조차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터널이 끝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령. 터널에서는 유령 감지 실패. 촬영인 줄 알고 안 나왔나? 아니, 천천히 오는데 그 화면 보잖아요. 사람 2명이 갑자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계속 봤는데 그 앞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낮인데 유령이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2번이나 감지됐다는 이곳. 심지어 같은 동네 다른 곳에서도 유령이 포착됐었는데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온다. 그리하여 찾은 2번째 장소. 고양시의 한 동네. 평화롭기만 한 이 동네에서 정말 유령이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영상 속 바로 그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똑같은 장소인데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다가가 보는데 아직까진 별 반응 없는 모니터. 나올까요? 바로 그때 나왔어! 사람이 나타났다. 다시 봐도 그 자리엔 아무도 없는데 화제의 영상 속 바로 그 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보행자를 감지해낸 그러니까 저 실험 사이에 차량. 뭐가 있네요. 정말 이곳에 유령이 있는 것일까? 야, 그래도 정말 찍혔네요. 지방령처럼. 지방령이거든요. 성공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찍힐 수가 있죠? 아니, 촬영 나간 우리 스태프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근처를 돌 때 묘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괜히 사람이 심리가 있어. 근처에 묘지가 있고 그렇죠. 동일한 공간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유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정말 전파, 초음파 센서의 오류인 건지 자율주행과 지능형 자동차 연구 개발로 저명한 연세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차가 감지한 유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비석하고 거리를 자율주행 연구팀을 이끄는 김시호 교수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한 오늘의 실험. 우선 화제의 영상 속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했다. 오, 저거 직접 셋업했네요, 정말. 와, 묘지처럼 구현하려고. 우리가 해외 SNS에 많이 고스트가 나타났다고 하는 상황을 재현해서 실험하기 위한 세트장입니다. 먼저 공동묘지와 같은 묘비들이 있고요. 철망이 있고 철망 뒤로 차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철망에 의해서 전파가 부딪히고 카메라 영상에다가 막 혼선을 일으켜서 이게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SNS 영상처럼 유령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실험 스타트. 영상과 동일하게 철제 펜스 뒤로 지나가는 차량. 하지만 실험 차량은 왜 안 되지? 아무것도 감지해내지 못했는데 한 번만 더. 타이밍의 문제일까? 한 번 더 시도해보지만 안 뜨네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저 앞에까지만 저 묘비 앞에까지. 묘비 앞에까지만. 지나치지만 않는 거네요. 묘비 앞에. 저 화분 앞에 딱 서줍시다. 모르지. 근데 될 것 확실할 수가 같은데. 없거든요. 실험 차량도 함께 움직인다는 다시 어떨까? 확인하자면 저도 움직이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물의 위치도 옮겨보고 네, 저희 먼저 천천히 갈게요. 네, 가주시죠. 천천히 다가가는 실험 차량. 하지만 실험 차량은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 실험 환경은 굉장히 유사하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실험 차량으로 했을 때 고스트는 감지되지 않은 거로 실험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 센서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안에 코드나 알고리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감지가 안 되는 게 또 아예 안 되는 것 같죠, 네. 지금. 유령이 자주 감지되는 또 다른 장소, 차고. 실제로 가정마다 차고가 있는 북미에서는 차고에서 고스트 현상을 겪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치, 아까 무서웠어요. 맞아요. 차고에서라면 유령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사물들을 놓아 실제 차고와 비슷한 환경을 구현하고 야, 근데 되게 애써서 실험에 참가해 주셨네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좁은 공간 안에 레이더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전자파들이 여러 벽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고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그런 난반사에 의해서 혹시 오인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와 같은 실험을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험 차량만 진입하면 준비는 끝. 과연 이번엔 유령이 나타날까? 감감무소식인 모니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초음파 이거 한 몇십 센치 거리만 인식하는 거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 기다려보는데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혹시 움직임이 있다면 다르지 않을까? 실험 차량을 사행시켜보는 실험팀. 근데 얘네들이 걸려서 이게 뷰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감지가 되면서 뭐 이렇게 돼요. 제가 박쥐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박쥐는 우리처럼 눈으로 보는 똑같은 주파수를 보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쏴서 세상을 인지하니까. 이번에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봤지만 끝내 아무것도 감지하지 않은 실험 차량. 실내 상황은 물체들이 가깝기 때문에 전파보다는 음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난반사하는 효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호의 난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모두 구현했음에도 감지되지 않은 유령. 이 고스트가 나타나는 게 딱 이 조건에서 나타난다고 재현할 수는 없고요. 우연히 모든 조건이 맞을 때 우연히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난반사로 인한 유령 감지 실패. 아쉽게도 결과가 예상 바뀌네요. 사람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상의 한계다. 기계의 한계다. 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정보를 인식한다,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기기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앱 중에 뭐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얼굴을 뭐 좀 뽀사시하게 해준다든가 초점을 맞춘다든가 얼굴을 딴 걸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앱들 많이 있죠. 네. 이런 앱 사용하다 보면 인식이 좀 잘못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좀 겪어보셨을 거예요. 맞아. 맞아. 저럴 때가 제일 무서워.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인식하니까. 저런 어플을 쓸 때 인공지능은 어떤 원리로 사람을 인식하나요? 일단 디지털 장비니까 입수한 영상, 뭐 신호, 음성 이런 것들을 다 결과적으로는 숫자로 다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속에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의 규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면 저게 사람이다. 저건 사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부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숫자를 이용한 계산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이리저리 이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오류가 간혹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백인 남녀는 너무 잘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 인식으로. 근데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성능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아까 작가님께서 인공지능이 뭐 숫자로 처리하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보고 사람으로 인지했는지 궁금해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 제작진이 실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일하셨네. 두 번째 실험은 실험 차량에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하게 생긴 사진이라든지 마네킹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네킹은 어떻게 인식할까? 자, 인지하나요? 마네킹을 사람으로 인식한 실험 차량. 마네킹은 인지했고. 마네킹은 사람.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러버콘으로 만든 사람 모형은 어떨까? 사람과 닮은 듯 너무 다른 인형.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네킹을 인지할 정도면. 과연 실험 결과는? 러버콘이 아니라 사람과 러버콘을 동시에 인식. 콘 위에, 정확한데요? 와, 기가 막힌데요. 우연이었던 걸까? 다시 한번 다가가 봐도 역시 사람과 러버콘을 함께 인식했다. 사람 키와 비슷해서일까? 높이를 낮춰 인식시켜 보기로 한 실험팀. 이번엔 러버콘만 인식. 콘으로 보네요. 지금 보면은 사람이랑 같은 형태의 높이만 낮췄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실험 차량.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미지를 보고요. 확률이 얼마냐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쉐입을 보면 사람일 확률이 예를 들면 60%, 러버콘일 확률이 55%. 이러면 둘 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러버콘의 경우는 허수아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일 확률이 높진 않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그게 좀 더 낮아진 거죠. 대상 사물이 입체감이 없다면 어떨까? 평면의 이미지인 배너를 준비한 실험팀. 한 명뿐이지만 배너 속 사람 역시 보행자로 인식했다. 절 인식해줬네요. 장도연 씨만 살아남았어요. 도연이만 인간이야? 우리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세워져 있는 각도가
공교롭게도 카메라가 볼 때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에 좋은 각도로 서 있었다는 거죠. 아, 각도 때문에. 만약 이거 위치를 여러 개를 흔들어 보면 인식이 안 됐던 그림도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거다.